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일으킨 전례 없는 한국 드라마 열풍을 이을 작품이다. 최근 프랑스 방송 영화 전문 매체 알로시네가 넷플릭스에서 방영되고 있는 한국 드라마 연모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알로시네는 연모를 두고 가부장적인 시대에 여성이 권력을 갖는 소재가 독특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해외 최대 영상 콘텐츠 리뷰 사이트 IMDb에서도 이 작품을 두고 강인한 여성 주인공이 인상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연모는 평범한 궁녀로 살던 소녀가 쌍둥이 오빠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남장한 세자가 되어 벌어지는 궁중 로맨스로 극의 여주인공 박은빈은 놀라운 연기력을 보여주며 한 해의 네티즌에게 오스카상을 줘야 한다는 극찬까지 듣고 있습니다. 특히 남장 여자가 주인공인 로맨스 사극이라 국내에서는 뻔하다고 했으나 해외에서는 이 소재가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연모는 전세기가 지난 10월 오징어 게임에 주목했을 때 글로벌 넷플릭스 인기작 1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외국인에게는 낯선 한국의 사극이 해외에서도 먹힌 이유는 특히 여자로서란 금기를 뛰어넘는 스토리라인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금기를 깬 전무후무한 서사는 해외 시청자들에게 참신하게 다가갔고 신분과 성별을 넘은 애절하고도 사랑스러운 관계 전복 로맨스는 시청자들의 감성을 제대로 자극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연모는 각종 신파적 인물을 통해 끊임없이 시청자의 눈물샘과 감정을 자극하려 한다고 했는데 국내에서는 K신파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외국인 시청자 사이에선 이런 한국식 신파 줄거리가 오히려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그려준다고 반응했습니다. 지난 10월 OTT 콘텐츠 집계 사이트 플릭스 페트롤에 따르면 연모는 넷플릭스 많이 본 TV쇼에서 태국 1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2위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넷플릭스 전세계 순위 탑10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더니 급기야 지난 11일 오징어 게임을 제치고 4위까지 상승했습니다. 지금 전세계에서는 연모에 뜨겁게 반응하며 이런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제목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이것은 숨겨진 보석입니다. 이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첫 2화까지 이 드라마가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강인한 여주인공, 그림과 기다림. 역사적으로 여성이 남성으로 살아가는 사례는 많지만 이렇게 아름답고 작은 여성이 성공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점이 이 시리즈를 즐기는데 걸림돌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걸림돌은 별게 아니었다. 한국 특유의 높은 수준의 연기, 능숙하고 추진력 있는 플롯, 믿을 수 있는 관계, 둥근 캐릭터로 많은 보상이 되었다. 나는 여러 K드라마를 보았고 지금까지 이것은 나의 넘버원 TV 시리즈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랑의 불식작과 베가본드를 압도합니다. 이 쇼는 로맨스, 액션, 서스펜스, 배반, 유머, 비극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2화부터 20화까지 눈물겹습니다. 출연진은 다 봤지만 앙상블의 좋은 케미스트리와 연기에 완전 반해버렸어요. 단언컨대 이것은 내가 본 최고의 역사 드라마입니다. 나도 모르게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처럼 모든 캐스트가 정말 귀엽고 스토리가 너무 매력적입니다. 이 드라마에 너무 빠져서 다음화가 너무 기대되네요. 맹세컨대 이것은 반드시 봐야 합니다. 로맨스 첩보, 미스터리, 정치적 언쟁, 엔딩, 모든 에피소드의 순간, 줄거리와 촬영법은 모두 훌륭합니다. 하지만 연기는 다들 눈빛만으로 감정을 잘 전달합니다. 각 에피소드는 정말 미쳤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도 지난 16일 넷플릭스 종합 랭킹에서 연모가 1위에 이름을 올렸는데 이는 일본의 대표적인 애니 원피스와 귀멸의 칼날을 제친 기록이라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특히 젊은 층들이 이 드라마에 뜨겁게 환호했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연모에 나온 한국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과 매력이 크게 어필한 것도 있지만 조선판 네덜란드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남자 배우들의 큰 키도 한 몫을 했다고 했습니다. 우선 박은미가 사랑에 빠지는 주인공 로운이 190cm, 섬남 남윤수가 188cm, 왕호위무사 최병찬이 185cm, 원상군 김택이 193cm였습니다. 이 남자 배우들은 키만 큰 것이 아니라 시원한 이목구비와 훈훈함으로 일본 여성 시청자들에게 설레임을 느끼게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본 리뷰에 일본의 시청자들은 이런 반응을 남겼습니다. 아이돌 같지 않은 로운의 신선함을 느끼면서 오랜만에 더왕저, 더연애 느낌에 쿵쿵 두근두근했습니다. 박은빈이 인스타에서 오랜만에 여장하고 부끄러웠다고 말할 정도로 어울렸습니다. 캐스트도 굉장히 좋고 어쨌든 비주얼이 좋다. 눈의 보양 발열. 로운은 키가 크고 멋있음. 남윤수도 좋다.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OST가 좋았다. 한국의 시대물에 이렇게 빠지다니. 3명의 남성진 멋지다 라고 할까. 캐스트의 외모를 보는 눈이 높은 여러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한국 드라마의 한 작품. 로운 보고 있는 것만으로 치유되어 기대하고 있던 드라마였습니다. 두 사람의 러브씬이 시대극인데 너무 뜨겁지 않나. 반 질투심.
이렇게 일본의 젊은 층이 한국 드라마에 열광하는 분위기 속에 미국 ABC 방송의 프로듀서 출신으로 지금은 일본에서 유명 방송인으로 활동하는 데이스 스펙터가 했던 충격적인 발언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펙터는 일본의 드라마는 20에서 30년 전보다 진보는커녕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느낌이라며 일본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의 연기 수준은 모든 선진국 중 월등한 차이로 최악의 수준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또한 일본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의 80%는 연기가 과장되어 내가 지금 연기하고 있는데 어쩌란 거냐 라고 얼굴에 쓰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말투가 부자연스러워서 대화에 집중할 수 없다. 대사 중간중간에 이상한 엇박자를 만들어서 틈새를 만들어 아마추어 느낌밖에 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드라마는 방송국의 간부가 제작사에게 접대를 받고 배우를 발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때 발탁한 배우는 연기력도 일반 상식도 없는 외모만 귀여운 탤런트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연기를 못해 엄격하게 지도해서 여배우가 울게 되면 귀찮고 곤란해지기 때문에 적당히 하고 넘기려는 생각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데이스 스펙터는 일본 드라마의 질을 높이려면 2년 동안 모든 드라마의 제작을 중단한 후 해외 드라마만 구매한 후 그 사이 방송국과 제작사 유착을 잘라내야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접대받던 시간에 해외 드라마를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적에도 일본의 방송계는 전혀 변하지 않았고 이제 한국 드라마에 시청자들을 거의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일본인들에게 하이트질러는 놀라운 소주 광고를 내놔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로 배우는 연애 지침서라는 제목의 참이슬 광고였는데 여기에는 한국 드라마 속 로맨스물에 소주가 등장하는 장면을 모두 집어넣었습니다. 일본인 배우 사쿠마 유야 코세키 유타는 한국어를 섞어서 말하며 연기했습니다. 흔히 한국 로맨스에 나오는 OST가 흐르면서 서로를 짝사랑을 하던 남녀가 취중 진담으로 마음을 확인하는가 하면 미묘한 삼각관계, 부모의 반대, 눈물의 고백, 커플이 된 행복한 연인의 모습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이트질러는 코로나를 뚫고 올해 1억 불 수출탑을 달성했는데 업계에서는 앞으로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일본 시장을 완벽하게 공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당시 타케다 츠네야스는 한국의 맥주 수출을 금지한다면 그들은 발광한다. 일본 맥주가 없으면 안 되니까. 한국 맥주는 맛이 없다. 일본의 맥주가 없다면 한국인은 생활이 안 된다. 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불매운동에서 일본 맥주는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드라마에 흠뻑 빠져있는 일본인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은데 이제는 한국의 소주가 일본을 역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참이슬 광고 영상의 일본인들은 이런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한류에 빠져서 한번 마셔봤는데 맛있네요. 참이슬에 빠질 것 같아요. 한류 드라마에 빠져있는 우리 주부들, 이 소주를 순두부찌개랑 마실 걸 생각하니 기대되네요. 이상 쓸망이었습니다. 정말 何も分かってない